쌍방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죄명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니도 폭행, 나도 폭행 이겁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죄명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니도 폭행, 나도 폭행 이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쉽게 말해서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고요.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어떤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원만 가도 2주 진단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 2주 진단이 적혀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 저는 피해자지만 저도 누굴 때리면 가해자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피해자 겸 가해자, 상대방도 피해자 겸 가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가해자 입장에서 또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서의 이제 권리 주장, 그다음에 가해자로서의 방어 모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나 때렸어요. 제가 나 때려서 나도 쟤 때렸어요.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정당방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제에서 사실 정당방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때리면은 나도 욕하고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일단은 정말 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때렸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정당방위가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3대 맞았어요? 그럼 저도 3대 때렸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정당방위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폭행을 가해서 우발적으로 나도 방어하다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은 가능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폭행으로 경찰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의하세요. 그럼 그냥 집에 보내드릴게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처벌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서 수사가 종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쌍방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우선 진단서는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진단서를 끊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전치 막 8주씩 해서 막 어디 부러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진단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서로 합의를 좀 권유를 해드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서로 이제 처벌의사 없다 해서 사건이 종결되고요. 근데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예 진단서를 넣어서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동료 간에는 서로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합의가 쉽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은 시간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좀 잘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자와 고소인의 지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냥 피해자,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의 신분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인도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니까 뭐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검찰에서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판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항고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고소인에게만 있습니다. 일반 피해자에게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고소장을 접수를 하셔서 나중에 항고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